안녕하세요. 성균대학교 정성훈 교수입니다. 연구방법의 기초개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모형의 종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형이라는 것은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제안이다. 그렇게 했고, 그런 이제 모형이 모든 연구 과정과 논문에서도 핵심이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형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모형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과 다이어그램, 가설, 그리고 그래프, 수식 또는 표 등으로 다양하게 자유자재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모형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모형은 사실은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제안이기 때문에 관계의 다양한 유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관관계 모형과 인과관계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형 모형과 비선형 모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주로 이 매개 모형과 조절 모형이라는 두 가지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알면 이것이 사실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모형,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형들인데, 요거를 잘 알면 여러분들이 연구를 앞으로 하고 논문을 읽을 때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형을 말할 때 크게 일단은 인과적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변수와 변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의 변수의 값이 올라가면 다른 변수의 값도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여름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 더워지면 해변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 변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온도, 템퍼처가 온도가 올라가면 해변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 그럼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것도 변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해변에서 사고가 많이 나. 요거를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요것과 관계되어 있는 관찰 데이터는 실제로 온도를 측정을 하고, 여름에 해변의 사고의 빈도겠죠. 해변 사고 빈도수를 측정을 하면, 온도가 낮을 때는 빈도수가 뭐 낮았어 이렇게. 예? 근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해변에 사고가 많이 나. 요렇게 되면, 요게 우리가 요약해서 딱 데이터 분석을 하면, 이게 정적인 관계 있구나, 뭐 이렇게 하면 관찰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랑 아이스크림 매출량이랑 어떤 관계 있을까? 아이스크림 매출량 이런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겠죠. 근데 이때 비슷한 관계가 돼요. 비슷한 관계. 온도, 아이스크림 하면 온도가 낮을 때는 아이스크림 별로 잘 안 팔려, 그렇죠? 근데 온도 높으면 많이 팔리더라, 뭐 이런 관계가 발견이 될 텐데, 그런데 해변에서 사고랑 아이스크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많이 팔릴수록 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관계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뭐 하나가, 뭐 사고가 많이 난다 해서 아이스크림 특별히 증가시킬 이유가 없거든. 근데 그래서 이런 걸 뭐냐면,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여기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이거 바꿔서 합시다. 근데 여기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해변 사고를 보면 요게 아이스크림, 이게 해변 사고량을 보면 아이스크림이 덜 팔릴 때는 사고량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온도가 낮을 때 아이스크림도 덜 팔리고 낮아. 점수가 해변 사고 빈도도 낮아.
그러니까 여기쯤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날이 더우면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리겠죠. 해변에 사고도 많이 나겠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것도 정적인 관계는 있어. 정적인 관계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인과적으로 영향 미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왜냐면 이런 거를 뭐냐면 이럴 때 우리가 없을 때 없지만 정적인 관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렇게 발견됐을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거를 상호관계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걸 상호관계 모형. 이건 어떻게 코드하는 것이는 않지만 정적인 관계가 발견돼. 대부분은 이렇게 요런 밑에 잠재적인 중요한 변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온도가 얘를 상승시키고 얘도 상승시키는 결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높고 온도가 높아서 높아지는 이런 이제 이것이 히든 그러니까 제3의 변수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상호한 관계가 발견이 되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코즈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상호관계 모형이라 그러고 이걸 상호관계라 그러는데 여기도 봤지 이것도 있겠지만 상호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코즈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인과성의 하나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인과성은 요걸 증명하려면 이런 관계는 당연히 발견이 돼야 되고 상호관계를 당연히 발견돼야 되고 플러스 두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 근데 temporal order, non-spuriousness 발견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되 자 지금 뭐다? 요거는 인과성 모형이다. 요거는 상호관계 모형이다. 다르게 표시를 한다. 다르게 표시를 하고 근데 우리가 주로 사실은 관심을 가지는 모형은 이런 모형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상을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어. 우리가 얘를 변화시키려는데 어떻게 방법을 몰랐어. 아 이거구나. 그럼 이걸 변화시키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크게 상관관계가 있고 인과 모형이 있다. 근데 이제 인과 모형, 상관관계 모형에서도 관계 값은 중요해. 관계 값은 뭐냐? 관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예?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정적인 관계냐 부적인 관계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부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예?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해 공부 시간이다. 투여된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적이 좋아지더라. 응? 성적이 좋아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파지티브한 릴레이션십이라 그러죠. 근데 파지티브 릴레이션십이라 그러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얻어보면 데이터를 구해서 이런 게 또 발견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테스트하는 건데 자 이때 인과성이 있을 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관계값 요게 이제 관계값이 요게 이제 요거는 파지티브하죠. 근데 파지티브하다는 거는 이것도 증가하면 이게 증가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더 요소가 있는데 이 강도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정도 세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 그 영향의 강도는 다 다르겠죠. 변수들마다 영향의 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영향의 강도는 우리가 이제 뭘로 측정할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뭐 1시간이면 1시간 증가했을 때 성적이 얼마나 많이 변화하는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요게 여기 x 값의 변화량과 y 값의 변화량의 이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기울기죠. 슬로프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강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도가 이제 이게 이렇게 세워지면 숫자가 커지겠죠. 커지면 커질수록 뭐냐면 얘가 조금 변해도 얘가 많이 변하는 거니까 강도가 강한 거고 다른 변수 이래서 뭐 우리가 뭐 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분에 따라서 무드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영향이 적다 하면은 이거는 이만큼 같이 변했지만 이때는 조금 변한 거죠. 이렇게 조금.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이런 이제 그 효과가 있다. 효과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세다 강약 이런 이제 이런 값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떨 때는 모형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는데 인디펜던트 베리어 값들이 그래서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봅시다. 공부 시간이 있으면 공부 시간에서 0부터 뭐 10시간까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시험 첫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다음에 성적의 시간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정적인 릴레이션십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제 요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한 뭐 이렇게 시간을 근데 그 정적인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1, 2, 3 뭐 요 구간에서든지 이 구간에서든지 요 인디펜던트 값의 변화에 따라서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값이 변하는 강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그게 한 선으로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도 기울기는 뭐 0.5면 0.5야. 여기서도 0.5야. 여기서도 0.5야. 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의 값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각 구간과 관계없이 효과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이 선형적인 릴레이션십이에요. 근데 선형적인 릴레이션십은 아주 간단하죠. 이게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다. 그러면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펑션이죠. 근데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있는데 이 기울기의 펑션인 거예요. 에러가 있고 뭐 절편도 있을 수 있지만 기울기의 펑션인 거예요. 그래서 A는 0보다 클 것이다. 이게 나의 모형이에요. 근데 얘가 0보다 클 것이라는 정적인 릴레이션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선형적인 모형이라고 하고 자 비선형적 모형은 뭐냐? 비선형적 모형은 이 값들에 따라서 이게 이 변수가 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공부 0에서 1시간 하는 게 그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두 번째 가면 좀 덜하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 공부를 좀 더 한다는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공부 시간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되 이게 일정한 것은 아니고 원래 그 공부 시간 값,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값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것이다. 예? 자, 이런 게 비선형적 관계예요. 근데 비선형적 관계. 이것도 말이 되죠. 말 되잖아. 근데 아주 성적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겠죠. 뭐 둘 다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예? 말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요게 비선형적 실제로 자연에서는 이런 비선형적 관계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훨씬 더 많아. 왜냐면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막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값에 따라서 다 효과가 달라지겠죠. 근데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여러 관계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이름이 다 있는데 이거는 관계 값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관계의 값은 다 플러스야. 그래서 플러스지만 관계가 이게 강효과에 따라 약해져. 여기는 강했다가 여기는 약해져. 감속했어. 이거를 디셀러레이팅 마들이에요. 디셀러레이팅. 이건 디셀러레이팅이라고 해서 감속하는 모형인데 근데 사인이 변하지 않아서 사인이 변하지 않는 거를 모노토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디셀러레이팅 모노토닉 릴레이션십이야. 단조로움. 디셀러레이팅 모노토닉 사인이 바뀌지 않아. 근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관계도 있죠. 근데 자연에서 이런 것도 많이 발견되는데 이건 계속 마이너스야. 계속 모든 효과는 마이너스 부적인 효과인데 여기서는 부적이 강했다가 이게 약해져. 예? 이 효과가 강했다가 약해져. 근데 이것도 디셀러레이팅 모노토닉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야. 이게 디셀러레이팅 모노토닉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야. 예? 이런 게 어디서 발견되겠어 이게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서 이 상온에 놓으면 이게 결국은 처음에는 온도 크게 떨어지다가 나중에 이 실내 온도랑 똑같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디셀러레이팅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죽었어. 그 체온이 떨어지겠죠. 결국은 실내랑 뭐 비슷하게 하겠죠. 근데 시간에 따라서 이게 디셀러레이팅. 그래서 이 커브가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 온도 시체의 온도를 재면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우리가 계산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 이것도 디셀러레이션 모노타닉 꼭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냐면 관계가 낮은 값일 때는 파지티브 하다가 나중에 네거티브 바뀐 거예요. 관계 값 자체가 바뀌어. 이런 걸 non-monotonic 그래요. non-monotonic relationship이라고 해요. non-monotonic relationship. 자, 이거는 non-monotonic relationship이라고 그러고 특별히 이거는 inverted 거꾸로 된 U-shaped relationship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자연에는 우리 인간 행동에도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죠. 자, 요거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내가 먹었을 때 내 기분이 만족감이에요. 하나 먹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 두 개 먹어 좀 덜 좋아. 뭐 이제는 나중에는 먹어도 뭐 더 맛있는지 모르겠어. 예? 이런 게 이제 이런 거고 여기는 뭐냐면 아이스크림 자꾸 뭐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배가 불러서 못 먹겠는데 계속 먹으라 그래. 계속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먹을수록 기분이 더 나빠져. 만족감 떨어져. 맛도 떨어져. 이게죠 근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게 많죠. 근데 옵티멀 포인트가 있고 최적의 포인트가 있고 그거 넘어가면 사실 역효과가 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다. 이런 거 다 많다는 일러시십니다. 자연에는 이게 많다. 이거는 자연에는 사실은 드물다. 근데 우리가 모형이라는 게 현상을 단순화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단순화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선형 비선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맨 처음 판명할 때 이걸로 연구가 시작하는 거야. 이걸로 연구 시작하고 그러면 이 값들에 대해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모든 연구는 이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선형제 모형이 중요하고 이거는 좋은 점이 뭐냐면 또 테스트하기가 좋아. 그러나 이거는 테스트하기가 어려워. 특정 여기도 여러 가지로 측정이 돼야 되고 정교하게 측정이 돼야지만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테스트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거를 리니어 모형으로 컨버트 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리니어잖아. 이렇게 리니어 우리 잘라서 리니어 모델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우리 축소시킨다는데 슈링크 시킨다 그래. 근데 이걸 로그 값을 주면 이 척도가 쫙 쪼그라들면 이것도 약간의 리니어하게 폼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시 원래 값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크게 모형은 선형, 비선형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형, 비선형이 있고 비선형은 모노타닉이 있고 난모노타닉이 있다. 예? 뒤집어진 것도 있겠죠. 모노타닉이 있다. 그래서 자연은 비선형이 월등히 많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 선형으로 테스트를 한다. 왜냐?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다. 그래서 항상 선형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지만 비선형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로 제가 이 변수가 2개 있는 경우만 주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변수가 2개 있으면 변수가 이제 x가 있고 y가 있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2개 있다면 이 모델링 하기가 간단해. x가 y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y가 x한테 미치는지 아니면 x가 y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자, 내가 이거 이야기했나. 근데 이게 중요해. 이 모델링에서는 표시하지 않는 것도 아규먼트야. 근데 표시하지 않은 것도 나의 간략한 추정이야. 이거는 거의 관계가 없을 것이다. 둘 간에 관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관계가 없다는 건 딱 이런 거야. 근데 여기 x라는 변수가 있고 이거 y라는 변수가 있어. x가 아주 낮을 때 y 값을 우리가 x가 낮다 그래서 꼭 y 값이 낮거나 높다고 했었고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중간도 있을 것이다. 네? 자, 높을 때도 y 값이 낮은 y 값도 있고 중간도 있고 높은 것도 있을 것이다. 다른 것에 대해서 골고루 이렇게 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이게 패턴이 없는 거야. 뭔가 패턴이 없어. 예? 뭐 요렇게 딱 몰려 있으면 이게 뭐 비선형 관계 있다. 아니면 여기 몰려 있고 여기에 몰려 있으면 무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 흩어져 있으면 이거 랜덤하다 그래. x와 y 간의 이 모형이 랜덤한 거야. 패턴이 없어. 이걸 노 릴레이션십이야. 근데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됐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 근데 x의 값이 있을 때 얘는 x가 낮을 때 y 값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y 값은 중간이야. 평균. 예? 중간. 여기 이 값에 대해서도 막 틀어 있으면 여기를 우리 예측하게 돼. 여기를 기대하게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no relationship이라는 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x가 있고 y가 있을 때 이렇게 됐으면 이게 no relationship이에요. 자, 이거는 positive, 이건 negative, 이런 건 이거는 non linear relationship. 그러나 이거는 뭐다? 이거는 no relationship이야. 이건 no relationship. 했죠? 이게 no relationship이다. 그래서 이게 두 개만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간단한데, 변수가 세 개가 생기면은 갑자기 가능한 모델의 개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근데 자, 예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수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코र्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과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있고, 과목을 얼마나 자, 과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이런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성적이 있다고 합시다. 퍼포먼스 성적이 있는데, 두 개만 있으면 뭐 과목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성적이 높아질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하나가 더 있어. 뭐 이렇게 노력, 예? 뭐 공부 시간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렇게 세 개가 되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개수가 늘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요 디펜던트 베리어블 하나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two independent variable, one dependent variable. 뭐 예를 들어 뭐 서로 뭐 상관관계 있다고 치고, 예?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one independent, two dependent variable 이렇게 모델링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모델링 할 수,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거 어때? Right? 좋아하니까 노력을 더 하게 돼. 노력을 좋아하면 할수록 성적도 올라가게 돼. 고로 수업을 좋아하면 성적도 올라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모형도 가능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업을 좋아해? 그러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노력을 더 많이 하고, 노력을 더 많이 하면 성적이 더 올라가고, 성적이 올라가니까 수업을 더 좋아해버려. 그래서 지금 even the better, even 더 좋아해. 더 노력을 더 많이 해. 더 성적해. 더 수업을 좋아해. 그래서 막 성적도 막 올라가고 더 노력하고 막 해서 이게 좋죠. 선순환 모양인데, 이거는 이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면 터져버리니까. 이거 실제로 이걸 폭발하는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자, 이런 모형도 있고 여러 가지 모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세 개인 경우에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모형이 있는데, 하나는 매개 모형, 하나는 조절 모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요건 특별히 요거 두 개는 지식의 모형의 발전과 지식의 확장과 관련이 깊어요. 근데 이게 지식 확장이 되는 과정이랑 관련이 깊은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매개 변수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그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발견하냐면, 사람이 자기 태도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돼. 내가 수학을 싫어해. 근데 수학을 어쩌다가 열심히 하게 됐어. 수학을 열심히 하게 됐어. 그런 걸 뭐냐면 태도에 반하는 행동이라 해서 count attitudinal behavior라고 하는데, 계속 뭐 count attitudinal behavior 합시다. count attitudinal behavior를 하면, 이거는 yes or no 이렇게 변수 값이 있게 되는데, 이걸 하면 그 수학이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태도가 더 좋아져. 이런 걸 발견했어. 근데 이런 걸 이제 발견했는데, 이제 그 과학자들은 이런 게 하나 발견되면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데 왜? How come? 이런 거 발견되면 이렇게 How come?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 why? 네? 이 질문 뭐냐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되는 거야. 어떤 과정이라는 게 사실 이유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 중간 과정을 밝히는 걸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패스팅은 어떻게 했느냐? 패스팅은 맨 처음에 말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공식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테스트한 그 제자들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디소넌스라는 걸 느낀다. 디소넌스, 이 심리적으로 불편함, 예?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함을 느낀다. 텐션을 느낀다는 거예요. 디서넌스 인지 부조화를 느끼기 때문에 이게 엘튜드도 변화시킨다.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측정을 해서 이거 모델링하고 측정을 테스트한 결과로 우리가 새로운 더 정교한 모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매개 모형이라 그래. 이걸 매개 변수라고 그러고 매개 변수를 미디에이팅 베리어블이라고 미디에이팅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이걸 MEV 이렇게 씁시다. 미디에이팅 베리어블. 이게 미디에이팅 베리어블 매개 변수는 이게 이 메커니즘을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실제로 제가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이 디서넌스 이 정리한 이 책을 보면 페스팅가가 발견한 이후로 사실은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발견됐는데 그 가운데 이게 발견하면 또 여기를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책에 난 겁니다. assessment consequence, aversive consequences, responsive to search 이게 attribution도 나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 개의 미디에이팅 베리어를 다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발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새로운 모형 만들 때 미디에이팅 베리어를 찾고자 할 때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로는 두 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프는 얘가 behavior in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1인데 mediating variable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mediating variable이 여기 dependent variable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기울기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요 기울기가 A, 요 기울기가 B라고 하면 A, B고, 그러면 얘를 무시하고 얘가 얘한테 미칠 영향은 A 곱하기 B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A가 0.5다. 얘는 0.4다. 그러면 0.20, 그쵸? 0.5, 0.3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얘한테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 다를 테스트해야 돼. 둘 다를 테스트하고 그럼 이제 또 사실 이제 테스트하는 건 나중에 자세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얘를 경유하지 않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이렇게 이것도 값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하면 그래서 사실은 얘를 완전 무시한 상태,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얘한테 미칠 영향을 딱 측정을 하면 그 비헤이비어가 얘한테 A to D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요 값을 D라고 하면 사실 D는 뭐냐면 A 곱하기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그래서 일단 이걸 토틀 이펙트라 해요. 토틀 이펙트. 자, 뭐라 한다? 요거 두 개 곱하면 요거를 간접 효과라 그러고 간접 효과. 요걸 직접 효과라 그래. 그래서 간접 직접 더하면 토탈 이펙트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만약 이게 0.5, 0.4, 0.2다. 여기 하면 여기 0.2다. 다 더하면 0.2, 0.2, 0.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만약에 해봤더니 얘는 전혀 효과가 없어. 얘는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얘가 얘한테 하는 건 완전히 얘만 통해서 가는 거야. 이런 거를 완전 매개 모형이다 이렇게 불러야겠는데 요것만 알아둡시다. 여기 두 가지가 있다. 완전 매개가 있고 불완전 매개가 있다. 완전 매개는 완전히 매개하는 거고 불완전 매개는 부분적으로만 부분 매개. 그러니까 부분의 파샬이니까 부분 매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과학 모델링의 모델 발전에 기여한다. 자, 그 다음에 조절 모형은 뭐냐면 조절 모형은 이런 거예요. 자, 공신력이 있는데 공신력이 설득 효과가 있어. 태도에 영향을 미쳐. 근데 이런 게 발견되면 과학자들은 또 어떻게 과학자들이 좀
회의론자들 질문을 던지는 거지. 어떤 질문이냐? 그래? 근데 맨날 그래? 응? 항상 그래? 뭐 모든 사람들 다 이럴까? 공신력 우리가 뭐 우리가 뭐 노벨상 뭐 누가 탔다 해서 그 사람 말 다 믿나? 뭐 고등학생 말이라 해서 다 안 믿나? 안 그럴 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걸 더 나가서 아하 내가 생각해봤더니 이런 거야. 이게 그래 말이 맞긴 맞아. 근데 이거는 요럴 때 요런 조건에서는 이게 맞아. 근데 다른 조건 그 반대 조건 다른 조건에서는 이게 관계가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어떤 변수에 대한 제3의 변수에 대한 값으로 조건을 잘 만들어내면 새로운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여도라는 게 있어. 관여도라는 게 뭐냐면 이슈 관여도라 해서 어떤 사안이 나한테 많이 관여돼서 나한테 중요해. 내 월급에 관계된 이야기야. 내 연구에 관계된 이야기야. 난 중요하겠지. 그런 거 그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어? 예를 들어서 중요하지 않을 때는 이 중요하지 않을 때는 내가 뭐 자세히 읽어보기 귀찮으니까 그 앞에 누가 말했느냐 보고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 오케이. 근데 관여도가 높다. 높은 조건 되게 무지하게 중요해 나한테. 중요할 때는 공신력은 에리투드에 관계가 없을걸? 아무 관계 없을걸? 이렇게 하면 이게 새로운 모형이 된 거야. 새로운 모형. 새로운 모형이란 뭐냐면 이게 새로운 변수야. 이게 지금 어떻게? 이 변수의 값이죠. 이건 하나의 같은 변수야.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변수가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공신력이라는 변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에리투드라는 디펜던트 베리어블, 그다음에 여기 제3의 변수가 있는 거야. 이 같은 변수죠. 근데 이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조절 변수는 moderating variable. 그래서 우리가 MOV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지 뭐냐면 이 조절 모형도 새로운 이제 모형을 만드는 뿐만 아니라 이거를 모형을 좀 더 정교화 시킨 거야. 근데 요런 모형이 있어. 요거는 요런 조건에서 되는데 요런 조건에서는 안 돼. 응?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카운트 인지 부조 이런 거 딱 보면 대여섯 개의 조절 변수가 발견됐어요. 근데 꼭 항상 디스턴스 마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프리 초이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발적 선택했을 때만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부정적 결과를 예측을 했을 때만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뭐 조절 변수가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이렇게 표시하는데 인과 다이아그램으로. 근데 그래프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래프는 딱 그래프 한 개로 돼요. 근데 한 개로. 자, 그래프 한 개로 되는데 자, 그래프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공신력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앞에 와야 되는데. 예? 자, 그게 편해. 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이게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여도라는 제3의 변수가 있는 거야. 관여도. 관여도가 낮을 때는 포지티브 하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조건에 있는 사람과 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조건에 있는 사람, 관여도가 높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그 LT 체인지가 더 높아, 더 많아. 근데 그거는 관여도 낮을 때만 그래. 관여도가 높을 때는 서로 관계가 없어. 에? 자, 이거를 1번, 2번이라 하고 이걸 3, 4. 이 조건이 4개거든, 근데 사실은. 근데 이거를 다르게 이걸 아시겠죠? 여기 딱 하나 그래프 나타나. 그래서 이게 요 조건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 그쵸? 파지티브, 뉴트럴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관계를 조절하는 거야. 이 변수는 딴 게 아니라 얘와 얘가 갖는 관계를 조절해. 그래서 조절 변수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더 줄여서는 어떻게 쓰느냐? 더 줄여서는 간단하게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 관여도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여도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 관계의 영향, 관계의 내용을 변화시켜. 아시겠죠? 요렇게 이제 표시하는 게 조절명이다. 근데 요거를 사실은 이 그 표로도 볼 필요가 있어요. 표. 우리가 이 조절명은 조절 변수는 표로 어떻게 나타나냐?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는 거지. 얘가 이제 공신력이다. 응?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다. 이게 관여도다.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으면 여기에 1, 2, 3, 4 이렇게 4개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우리가 뭐 2, 30에 넣어놓고 해서 태도를 디펜던트 베리어블 태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태도 측정해서 보면 여기서 얘가 얘한테 미친 영향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할 것이다. 요 조건에서는 어떻게 돼? 요 조건에서는 하이 조건이 로우 조건보다 태도 변화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하이 관여 높을 때는 서로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조절 변수, 조절 모형 얘기죠. 조절 모형.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했듯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 태도를 재서 측정해서 여기 이렇게 일치한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만 보면 되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상호작용 모형이라고 그래요. 상호작용이 뭐냐면은 이 두 가지 변수가 함께 영향을 끼친다는데 이게 슬로프가 이렇게 달라지면 기울기가 달라지면 두 개 선간에 상호작용을 했는데 그 조절 모형의 안에도 여러 가지 다른 유형들이 있거든. 근데 그 유형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 처음에는 이런 모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공신력이 있는데 뭐 x라 합시다. 이제 x라고 하고 공신력이라 해도 괜찮은데 자 y가 있고 여기 이제 조절 변수가 있는 거예요. 조절 변수가 마더리팅 베리어블 새로 그러니까 한번 제3의 변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일단은 어떤 거는 자 이건 상호작용이 없는 케이스는 이렇게 된 게 상호작용이 없는 케이스예요. 이건 상호작용이 없는 케이스예요. 이게 기울기가 같다고 하면 상호작용이 없는 거예요. 자, 요거를 표로 보면 어떻게 되면은 표로 보면 1, 2, 3, 4 아까 똑같이 합시다. 근데 여기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있고 여기에 이제 G 베리어블 있고 디펜던트 베리어블 밑에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1과 2에도 1과 2 조건이 1 조건보다 더 높아 그때 그쵸?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요 조건 요게 이제 로우고 하이인데 Z에 관해서 요것도 4도 3보다 높아. 근데 자 이렇게 되죠. 근데 또 그래서 사실은 이 조건에서도 높고 이 조건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두 개를 다 합쳐서 보면 얘가 높아. 이게 얘가 보면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는데 얘가 일단 높아.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게 하겠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1과 3을 볼 때도 1과 3도 이렇게 얘가 높아. 1이 더 높아. 2가 4도 높아. 결과적으로 여기가 더 높아. 여기보다 더 높아. 근데 그래서 얘도 효과가 있어. 주효과가 있다 그래요. 주효과. 얘도 얘한테 효과가 있는데 상호작용은 없어. 두 개가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되는 효과랑 얘가 얘한테 되는 효과를 더하면 이 값이 나와. 이 값이. 자, 이거는 상호작용이 없는 케이스인데 상호작용이 없는 케이스. 여러 가지 몇 가지 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게 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여기 1, 2, 3, 4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요거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1은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영향이 있어. 그쵸? 이거는 로우가 있고 하이일 때가 로우보다 훨씬 크죠. 이게 지금. 근데 이 Z의 변수에 관해서는 여기 차이도 없고 얘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는 효과가 없어. 얘만 효과가 있고 상호작용도 없어. 왜냐면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먼저 하고 상호작용으로 들어갑니다. 상호작용.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1, 2, 3, 4 아까 같은 경우에 이게 보면 이때는 로우일 때 뭉퉁거리면 얘가 여기쯤 오거든. 평균이 여기에. 이 로우일 때 평균 값이 얼마냐면 3. 여기쯤 온다. 여기. 그리고 하이도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 중간쯤에 여기에 평균이 잡히기 때문에 얘랑 이때는 이건 같아.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이 와는 얘한테 효과가 없어. 근데 여기는 이게 로우고 이게 하이인데 로우일 때가 더 높죠. 점수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얘가 효과가 없고 얘가 효과가 있지만 상호작용이 없는 케이스인 거예요. 일단 상호작용이 있는 케이스로 가봅시다. 근데 상호작용이 있는 케이스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1, 2, 3, 4 이건 우리가 이제 발견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재밌는 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1은 얘가 로우가 있는데 로우 하이 얘 주효과를 보면 얘도 여기 있는 스코어가 중간에 이제 평균점이 여기쯤 되고 얘도 떨어졌지만 여기 잡히기 때문에 얘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얘는 효과가 없어. 같다는 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Z 베리어블을 보면 1, 2쪽 이게 로우고 이게 하이인데 여기의 평균이 여기의 평균보다 높겠죠. 여기 잡히니까. 그래서 얘는 효과가 있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얘는 주효과 없어. 얘는 주효과가 있어. 그리고 상호적인 효과가 있어. 왜냐면 로우일 때는 파지티브, 하이일 때는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right opened megaphone type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모형이 이름이 있어요. 이렇다. 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 어떠냐면은 반대의 경우는 약간 X표로 가는데 이렇게 된 경우예요. 근데 자, 1, 2, 3, 4 이렇게 봅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로우인 건 이거 다 합친 로우잖아요. 다 합친 로우는 여기 중간 여기 잡히는데 이 하이는 중간에 여기 잡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얘는 효과가 있지. 얘는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 Z 베리어블은 이게 로우고 이게 하이인데 자 로우인 경우도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중간쯤은 여기 잡히거든. 근데 얘도 중간쯤은 여기 잡혀. 그래서 얘는 효과가 없어. 얘는 같아. 얘는 로우와 하이 간에 같아. 로우와 차이 안 나잖아. 로우와의 차이 안 나고 로우와의 차이 안 나니까 얘는 같아. 얘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얘는 같아. 얘는 이제 어떻게 있으면 얘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파지티브 하지만 강도가 달라서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차이가 있고 이건 차이가 얘는 주효과가 있다 그래요. 근데 얘는 주효과가 없어. 근데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면 뭐 이론적으로는 이런 관계가 발견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관계가 발견돼 어떻게 하면은 상호작용 효과는 있죠. 여기 이게 로우고 이게 하이라고 하면 Z 베리어블에 응? 로우한 데는 파지티브, 하이일 때는 네거티브 관계가 있지만 이거는 주효과는 측면에서 보면 응? 얘도 로우일 때 이렇게 하면 중간에 있겠지. 하이일 때도 여기 있어. 사실 이게 차이가 없어. 얘도 차이가 없어. 그리고 얘도 보면 이 그룹의 이 그룹 1과 2의 평균 여기 있지. 3과 4의 평균 하이 때도 여기 있지. 그래서 얘도 결과적으로 얘도 차이가 없어. 얘도 똑같아. 이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 얘 주효과는 없고 얘 주효과는 없는데 상호작용 효과만 있는 거야. 상호작용 효과만. 그래서 이건 특이한 경우다. 근데 이런 게 다 조절 모형의 한 부분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척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척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